자, 오늘은 도형의 이동인 두 번째 시간,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먼저 보이죠? 그림이 판타시하네요. 그죠? 어떤 그림이죠? 앰비그램이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읽는 방향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글자의 모양이 변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글자 디자인을 앰비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앰비그램은 뭐를 이용한 거다?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바로 수학에 있는 이 대칭 이동이 미술을 하고도 연관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좀 아이디어 멋진 이런 앰비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는 X축, Y축, 원점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주어진 점 Px, Y는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P1의 좌표를 구하려고 해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원래 Px, Y는 바로 형광색, 지금 보이죠? 노란 형광색. 자, P1 여기에는 X, 마이너스 Y로 바뀐다는 거죠. X는 그대로인데 Y 값만 원래는 Y였는데 마이너스 Y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점의 좌표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한번 해봅시다. Y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Y축을 기준으로 접는다고 생각을 하면 원래 있었던 Px, Y가 자, 어디로 될까요? 그렇죠. 지금 녹색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자, Y값은 그대로인데 뭐가 변했죠? X값이 마이너스 X로 변했죠.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X, Y로 변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도 하는 거예요. 자, Y축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Y축 대칭 이동하고 X축 대칭 이동 하나,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 하나, 둘 동시에 한 거를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어졌던 Px, Y는 어디로 될까요? 자, 그렇죠. 파란색이 되겠죠. 파란색. 이 부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1이 먼저 됐다가 P1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P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는 어떻게 된다? X축으로 이동하면 하고 X축 이동하면 마이너스 Y로 변할 거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되시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X축, Y축 원점에 대한 전 슬라이드에서는 점의 대칭 이동이었는데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fx, y 이퀄 0이라는 이 도형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그쵸? 아까 전에 했었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는 가만히 있는데 y 대신에 뭘 쓰면 돼요? 마이너스 y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에도 그냥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아래쪽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그래프로 지금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검정색이었어요. 위에 그려져 있는 건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전부 다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요? 아래쪽에 그려지죠. 지금 붉은색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 말은
x값은 그대로 있는데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니까 y값이 양수이던 것이 음수로 되었다. 그래서 x는 그대로 있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x축 대칭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자,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그러면 이번엔 누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쵸? y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y가 가만히 두고 x값을 마이너스 x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 y는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또 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위아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좌우가 바뀌는 거죠. 좌우가 바뀐다는 거는 x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되더라. 자, 이제 남은 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뭐라 그랬죠?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해야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둘 다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도록 하고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이 원의 방정식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x는 가만히 있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 전체 제곱은 9. 따라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 전체 제곱은 9. 원의 중심이 뭐가 되죠? 3,4가 되는 거죠. 원래는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 그쵸. 지금 검정색 원이 원래의 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바로 1번 주황색 원이 된다는 거죠. 주황색 원의 중심은 뭐죠? 3,4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쵸? y는 가만히 있고 반대인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 전체 제곱은 9. 정리하면 바로 원의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어떤 색 그래프? 그렇죠? 녹색 그래프가 녹색인 원이 바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원점은 어떻게 알아? 검정색인 것을 x축에 대해서 하면 주황색이 됐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3번인 보라색 그래프가 되겠죠. 자,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검정색인 것을 이번에는 x축 먼저 하지 않고 y축을 먼저 해요. y축을 먼저 하게 되면 검정색이던 원이 녹색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보라색이 되겠죠. 결론은 어디로 가요? 결론은 보라색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도 마이너스 y를 놓으면 식이 이렇게 돼서 결론은 보라색이 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4가 되는 그런 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리가 좀 됐나요? 자, 그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y = x라는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점의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y = x라는 직선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원래 임의의 px, y라는 점이 지금 그려져 있죠. 걔를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그 y = x 그 직선의 중심으로 접는다는 거예요. 접으면
원래 있었던 p x, y가 어디로 바뀌죠? p 프라임으로 바뀐다는 거죠. p 프라임. 접으면 상상이 갑니까? 그죠? 그렇게 p 프라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y, x, xy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자, 이 결론을 안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5,-7을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xy 바꾸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7,5이다. 아시겠죠? 별로 안 어렵죠? 왜 그런지는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교과서를 한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y 꼴 x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 아닌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도 점의 대칭 이동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자, fx, y 이퀄 0이라는 그런 도형을 직선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뭐 대신에?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따라서 f, y, x 이퀄 0이라고 x, y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자, 주어진 식은 y-2 전체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4. 자, 일반적으로는 x가 먼저 나오니까 자, x의 제곱 플러스 y-2 전체의 제곱은 4. 되시겠죠? 바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검정색 원이에요. 원래는 검정색 원인데 얘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 말은 y 꼴 x에 대해서 접어라. y 꼴 x에 대해서 딱 접으면 검정색이던 원이 무슨 색으로 바뀌죠? 그렇죠. 녹색인 원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라는 말을 그 직선에 대해서 접어라. 접으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마지막 시간인데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 거리를 저기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헤로온이라는 사람이 거울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다룬 문제예요. 이건 출제 빈도도 꽤 높은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직선 L에 대하여 같은 방향의 두 점 A, B가 있는데 점 A에서 직선 L 위에 한 점 P를 거쳐 점 B까지 가는 거리. 즉 P가 직선 L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P 플러스 PB를 했는 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P가 L 위에 지금 마구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를 P점으로 잡아야지만이 AP 플러스 PB가 최소의 길이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입사각하고 반사각의 크기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한다? 거울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이 원리를 설명하면 자, 지금 배우는 게 대칭 이동이니까 대칭 이동 원리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B를 직선 L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직선 L에 대하여 쌤 아까 전에 앞에서도 했었죠.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거는 그 직선에 대해서 접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B가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B'으로 바뀐다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 보고 있죠? B'이 되는데 그 B'하고 A를 그냥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때 AB'이라는 직선하고 직선 L이 서로 만나게 되죠.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지점을 P로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P 길이랑 원래 PB 길이를 더하는 건데 PB나 PB'이나 어차피 같기 때문에 PB'이나 같기 때문에 PB'은 바로
AP 플러스 PB 프라임은 바로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가장 짧은 길이는 항상 직선으로 갔을 때가 가장 짧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은 선분 A, B 프라임의 길이가 결론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A,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직선 L에 대하여 점 B를 대칭 이동을 시켜야지 우리가 A,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 원리를 이용한 그런 문제들이 시중의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관한 것들도 찾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것으로 자 대장정의 4단원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잘해서 이번 2회고사도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꼭 화이팅 하십시오.